안녕하세요. 간호사 제이입니다. 제 목소리가 작게 들린다고 하시는 분이 계셔서 오늘부터는 조금 앞에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해요. 제 얼굴이 너무 크게 나와도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알려드리고 싶은 것도 정말 많고 얘기하고 싶은 것도 정말 많은데 오늘은 무엇을 말씀을 드릴까 생각을 하다가 아우스빌딩이랑 그 다음에 아네어켄룽이랑 그리고 이제 독일의 학사, 석사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려고 해요. 제가 아는 선에서 이제 잘 알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종 이제 질문이 이제 오더라고요. 이제 아우스빌딩이랑 이 면허 인증 절차의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밟고 있는 거는 이제 아네어켄룽 면허 인증 절차예요. 이거는 제3국에서 그 관련된 학과를 졸업을 해서 그래서 그 자격증, 면허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와 관련된 간혹 이제 꼭 경력이 필요하냐, 얼마 정도의 경력이 필요하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는 정확하게 최소 어느 이상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이거를 심사하는 사람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아예 없는 거는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제 경력을 쌓고 오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여기서 일할 때에도 그래도 한국에서 어느 정도 일을 한 경험이 확실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처음에 아카데미 갔었을 때는 저에게 이제 요양원에서 일하는 거 어떻겠냐라고 물어봤었거든요. 이제 아무래도 제가 막 말을 막 엄청 빨리 막 수월하게 독일어를 잘하는 것이 아니어서 그렇게 이제 권유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경력이 이제 흉부외과, 심장내과 병동, 그리고 순환기내과 이제 외래, 신경과 외래, 그리고 소화기내과 외래, 그리고 이제 호흡기내과, 신경과 쪽 이제 연구까지 이제 하다 보니까 카이스 파우에서 이쪽과 관련된 실습을 꼭 하라고 이제 적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종합병원에서 실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제 저 또한 원했고 그래서 이제 그 아카데미 선생님이 이제 제 이제 서류와 이력서를 보더니 너 이 정도 경력이면은 종합병원에서 엄청 좋아할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빨리 연락해보자. 막 이러면서 함께 이제 이력서 쓰고 이제 베베어붕 쓰고 이제 연락을 취했었거든요. 이제 그러기 때문에 한국에서 어느 정도 경력을 쌓아오는 것이 저는 좀 중요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수업 듣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경력이 굉장히 적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친구가 본국에서 자기 경험 얘기하는 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친구는 대신 나이가 굉장히 어리고 말을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그 친구 같은 경우에도 저하고 같은 종합병원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실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제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떤 친구들은 경력이 막 30년 막 이래요. 막 이런데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말을 잘 못하는 친구도 있지만은 이제 본인들이 원해서 이제 요양원에서 이제 일을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제 그리고 또 어떤 친구들은 이제 나는 규칙적인 시간에 상근직을 하는 게 좋아서 이제 외래에서 일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그냥 작은 병원의 외래에서 일하면서 실습을 하겠다 이러고 이제 하신 분들도 있고요. 그러면은 간호학과를 나오지 않았는데 독일에서 간호사 하고 싶다 이러면은 이제 아우스빌딩을 지원을 해야 하는 거죠. 아우스빌딩은 한국에는 없는 제도예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 직업학교 같은 거거든요. 이제 독일에서 이제 실업학교 같은 레알슐레를 나오고 나서 이제 지원을 할 수 있는 건데 제 생각에는 이거는 진짜 독일어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아녀켄능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아우스빌딩도 그렇고 이제 최소는 이제 베츠바이다라고 하는데 아우스빌딩 다니고 있는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의 대부분 독일인들이랑 수업을 들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독일인들의 기준에 맞는 이제 어학 수준으로 이제 수업을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잘해야 돼요, 독일어를. 그래서 하시는 분들은 독일어 진짜 많이 열심히 공부하시고 지원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아우스빌딩은 3년 과정이고요. 약간의 소정의 월급을 받으면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돈을 어느 정도는 원래는 내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지원해주는 게 많아서 거의 무료로 수업을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각 주마다 홈페이지 들어가서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독일에는 학사, 석사는 없나요? 막 이렇게 궁금해 할 수 있는데요. 저도 궁금했거든요. 근데 있어요. 있는데 한국은 이제 간호대 4년을 졸업을 해서 이제 시험을 쳐서 우리 면허증을 받잖아요. 이제 이 과정은 이제 독일의 아우스빌딩 이제 3년을 거쳐서 이제 받는 거고, 여기 독일의 학사 석사는 그냥 졸업장을 받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졸업했다고 해서 뭐 간호사 면허증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추가적으로 더 공부를 하는 개념, 관리자가 되기 위한 개념, 아니면 내가 그쪽에 전문가가 되겠다는 이제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어떤 과들이 있냐, 이제 친구가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뭐 경제학 원리 및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독일 보건 경제학 및 정치학, 질적 연구 및 양적 연구, 간호이론, 질관리, 병원 재정 관리, 간호 연구 및 임상 연구 등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는 병동이랑 외래 쪽에서만 일을 했지만 독일에서는 수술실이랑 마취과 쪽에서도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는 일 못하나 하고 알아봤었는데 저는 이제 한국에서 이쪽 관련 경력이 없기 때문에 이쪽으로 바로 일은 할 수 없고, 이쪽 관련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바로 인정받아서 중환자실이나 수술실에서 일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독일에서도 그 중환자실이나 수술실, 응급실은 특수부서기 때문에 한국도 돈을 조금 더 받잖아요. 여기도 이제 돈을 좀 더 받아요. 그렇고 이제 좀 더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파크바이터빌딩이라고 해서 그 과정을 거치고 나서 이제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즉 이거 면허증 받았다고 해서 바로 일할 수 있진 않고 조금 더 병동에서 일을 하다가 이쪽으로 이제 바이터빌딩을 받으면은 일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바이터빌딩은 학사나 석사 같은 게 아니라 이제 아우스빌딩을 한 사람이 이제 조금 더 심화한 과정을 공부할 때 이제 하는 교육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가능한 이제 간호학 과정은 중환자실 간호 교육 과정, 수술실 및 내시경실 간호 교육 과정, 마취 간호사, 욕창 전문 간호사, 장루 전문 간호사, 케이스 매니저, 위생 전문 간호사, 수간호사 교육 과정, 건강보험 심사 간호사, 질 관리, 연구 간호사, 그리고 간호사 교육자, 프리셉터 제도, 이런 것들을 이제 추가적으로 공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터빌딩도 그렇고 이제 학석사 하는 것도 그렇고 일하면서 학업이 병행이 가능해요. 그 이유가 한국도 뭐 물론 이제 병행하는 경우들도 꽤 많지만 독일의 병원은 이제 그 계약서 작성할 때 내가 100% 일할 건지 70% 일할 건지 50% 일할 건지 뭐 이런 거를 이제 정하거든요. 그때 이제 나는 50% 일하면서 학업을 병행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같이 조율하면 돼요. 이제 아우스빌딩, 그리고 바이터빌딩, 그리고 앙역행능, 그리고 이제 학사, 석사 이 과정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가 잘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다음번에는 또 다른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